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현존하는 학교의 수는 약 5천만 명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그 나라의 경제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였으며, 그리하여 원주민들은 학교에 대한 적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독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검은 돈, 차이나머니 속에 감춰진 의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천과 부산이 대표적 차이나타운입니다. 19세기 후반 청나라 조계지로 지정되어 형성된 곳이며, 조계지란 외국인이 치해 법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주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차이나타운이라 불리진 않았지만 중국계 이주민들의 주요 거주지로 중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된 지역으로는 서울 대림동과 연남동, 구로동, 연희동 등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이제야 비로소 화교들이 모여 사는 일대를 공식적으로 차이나타운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속 늘어나고, 이들을 상대로 상권의 활기를 띨 냄새를 맡은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상권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여의도의 3배 이상이 넘는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에 차이나머니가 유입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주 드림타워가 있습니다. 2013년 본격적으로 실제 토지주인 롯데관광개발과 상하이 정부가 51% 지분을 소유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중국녹지그룹이 공동 시행하고, 시공은 세계 1위 건설사로 등극한 중국 국영건설사 중국건축구분 유한공사가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0년 최근 완공하였고, 현재는 4분기 내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호텔, 카지노, 쇼핑몰, 복합 리조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는 높이가 무려 169m, 38층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머니가 제주까지 상륙하며 수년간의 공사 끝에 대형 복합 리조트까지 완공하여 오픈할 정도로 서서히 한국 부동산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주 속의 중국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바오젠 거리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3대 번화가로 꼽히며 한국 상인들의 로데오 거리였지만, 현재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점점 한국 상인들은 내 나라 땅에서 내쫓겨야 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으로 로데오 거리에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들은 매년 최소 500에서 600만원씩 임대료를 올렸고, 이로 인해 한국 상인들은 갑자기 높아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인을 내쫓은 자리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새로운 가게를 차렸으며, 현재 바오젠 거리는 누가 봐도 중국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강원도는 춘천과 홍천군 일대에 120만 제곱미터 규모, 축구장 168개 크기에 해당하는 라비에벨 관광단지로 중국 문화타운을 6천억 규모의 자금을 중국 자본과 민간 투자를 통해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 복합 문화타운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라는 글이 게재되며 반대 여론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인데다가 관광단지 목적인 만큼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 진행이 답보인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세계의 주요 도시와 한국의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차이나머니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추이를 보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당시 사상 최고치인 3조 9,932억 달러를 찍습니다. 2000년 중국 외환보유고가 1,655억 달러, 2006년 1조 달러에 불과했는데 2006년 이후 불과 8년 만에 4조 달러까지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중국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막상 달러를 많이 벌게 된 중국은 달러가 쌓이게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중국 내부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버블이 발생합니다. 중국 내부의 기업들은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번 달러로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밀린 외상값도 치르고 하려면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결국에 시중의 위안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은 사람들의 급여를 올리는 숨기는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올라간 급여는 생산 단가에 반영되어 물가까지 덩달아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남아돌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여기저기 돈 굴릴 곳을 찾다 보니 사람들이 실물 자산 투자에 눈뜨기 시작하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등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챌린지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의 부동산을 늘어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윗돈을 확보한 나중 사람이 윗돈을 주고 사주고 또 이와 같은 거래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자산 버블이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또한 달러가 쌀수록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이 생겨 수출 둔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장 원하는 것은 둔화 없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유독 경제 문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체제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보다는 체제 자체에 대한 비난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며 중국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가 계속되어 달러가 자국으로 계속 유입될수록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속될수록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가격들이 오르고 동남아시아 등의 중국 대체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단순 조립 생산 기지로서 다른 선진국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까지 서지 못하게 된다면 단순 조립 생산 경쟁국들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수출 둔화로 외화벌이가 줄어들고 경기 둔화 내지는 경제 위기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투자했던 국가로는 미국, 홍콩, 호주, 일본, 싱가포르, 기타 지역 등 주로 정치적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에세 파킹할 수 있는 선진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중국인들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누적 규모 순으로 5번째 해당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11년 이후 중국인들의 차이나머니가 지속 유입되면서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차이나머니는 주로 제주도를 집중 공략 대상처로 삼았습니다. 2010년만 해도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14,000평에 불과했으나 5년 뒤 2015년에 356만 평으로 무려 254배나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국내 부동산에 5억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중국의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차이나머니가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서울 지역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미국인, 일본인들의 소유 필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소유 필지는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차이나머니로 인해 건물주나 토지주 등 기존의 땅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집가 상승이라는 이득을 보았지만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원주민들은 땅값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 집을 사지 못하고 도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을 촉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기도가 먼저 외국인 부동산 매입 대책을 발표하며 중국인들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초기 위험성이 높은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발의되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한 후 2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 투기꾼들은 20% 취득세를 더 지불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하다못해 남의 나라 대한민국 땅까지 쳐들어와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를 조장하며 자신들의 일속만 챙겨가거나 더 나아가 영토 확장의 야욕까지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차이나머니로 불리는 말로만 민주주의를 표방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고문도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원천 봉쇄만이 해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왕이었습니다.